안녕하십니까.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 황순주입니다. 2023년도 GGCF 정책 라운드 테이블 첫 번째 순서. 올해 주제는 융합과 상생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시리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첫 번째 주제는 경기문화예술의 기회, 문화예술과 컨텐츠라는 주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장소는 바로 경기문화재단 본사가 있는 경기 상상 캠퍼스 컨퍼런스 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다른 해와 달리 청강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좌석을 메워 주시고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와 주셨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BCAD의 해석이 달라진 건 알고 계시죠? Before 코로나, After 디시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빼고 인류의 미래나 문화를 논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진행될 당시에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모두가 돌아가기를 원하고 희망했으나 코로나가 끝난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한창 진행될 때 비대면 땡땡 이런 얘기 많았습니다. 그죠? 비대면 전시, 비대면 공연, 방구석 일렬, 그죠?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온라인 공연, 무관중 공연, 현장에서 이루어지던 공연과 축제는 취소를 거듭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OTT, IPTV, 스마트폰, 온라인 조회수, 그리고 이제 관람객들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람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충족해주는 플랫폼에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즐거움이냐, 기능, 펑션이냐를 가지고 이 온라인 컨텐츠를 기준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가 확대되고 플랫폼이 강화되면 될수록 저작권의 문제는 더 극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공연 영상화, 그러니까 공연물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저작물, 새로운 컨텐츠로 제작해서 시장에 진입하고 관람객에게 다가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의 문제, 촬영 방식과 기술의 문제, 플랫폼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노정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고민하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시간예술이라고 하는 공연예술이 이제는 시청자 혹은 관람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기에 시간에 제대로 높은 품질을 가지고 공급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주제를 놓고 오늘 첫 번째 GGCF 정책 라운드 테이블 융합과 상생을 주제로 하는 경기문화예술의 기회, 문화예술과 컨텐츠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전문가 분들과 토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한국 예술의 전당에서 영상사업부 과장을 맡고 계시는 신태현 선생님을 모시고 지난 코로나 시기부터, 우리가 비록 조금 늦었습니다만 코로나 시기부터 진행됐던 공연 영상화 실천 사례와 앞으로의 전망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신태현 예술의 전당 영상사업부 과장님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술의 전당에서 지금 공연 영상화를 한 10여 년째 진행하고 있는 신태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좋은 자리에 발표자로 초대해 주신 경기문화재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앞서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굉장히 지금 공연 영상화가 화두가 되고 있고 일반 관람객들이 공연장을 가서 공연을 보기보다는 원하는 시간대에 보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런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별해서 영상을 잘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예술의 전당에 하고 있는 사곤 스크린을 빗대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공연 영상화는 2006년부터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됐는데요. 그 전에 물론 TV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고 공연을 TV로 송출을 하거나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거나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공연 영상화라고 할 수 있는 건 저희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에서 매트온 스크린이 가장 1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연 영상화를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말로 제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에서 피터 갤브라는 사람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오페라 공연 관람객이 감소함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연 영상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단돈 2만 원에 20불이었죠. 20불에 상영을 했고 그때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그 뒤로도 꾸준하게 진행되어 오는 사업인데요. 아래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노르마를 타임스퀘어에서 전광판에서 상영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앉아서 편하게 그냥 보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는데요.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잘 재밌게 볼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알던 방송에서 틀어주던 그런 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영상이었습니다. 그 뒤로 우후죽순 공연 영상화에 뛰어들게 됩니다. 베를린 필하모닉의 오케스트라인 디지털 콘서트 홀이 2008년에 오픈했고요. 그리고 영국 국립극장이 엔트라이브가 2009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 라이브 시네마 사업이 2013년, 예술의 전당 사곤 스크린도 2013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최초로 진행된 사업인 사곤 스크린은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늦은 감이 있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2013년도에 시작을 할 때 기술적 한계가 있어서 방향을 한번 틀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도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공연 영상화 중에 엔트라이브가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하면 보시게 되면 영국의 전역에 700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상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2,500개의 상영관이 있습니다. 연간 100억 원의 수입을 달성한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도 이 100억 원이라는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계속 꾸준히 밀어나가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공연에 생동감을 주기 위한 무편집 라이브 송출을 합니다. 시차로 인해서 일부 국가에는 딜레이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국립극장에서 했던 포스터인데요. 베네딕트 캄버비치 그 마블에서 우리 닥터 스트레인지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인물이 출연을 했을 때 2015년이었는데 25개국에서 1,400개 상영관 그리고 22만 5천 명의 누적 관람객 수를 달성을 합니다. 이 수치가 일반 상업 영화 기준으로도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22만 명이라는 거는 요즘 코로나 이후에 영화관에서 극장 개봉하는 것들도 10만 명이 넘기가 힘듭니다. 요즘은 10,000명, 2만 명 이런 추이일 때 공연 컨텐츠로 22만 명이라는 엄청난 대성과를 얻게 되고 이 이후로도 만들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폭풍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컨텐츠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영국, 셰익스피어의 본고장 그리고 그걸 계속 토대로 만들어 왔던 영국 국립극장에서 만드는 공연을 실황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국에 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의 전당 영상화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최초 시작은 전국으로 우수 예술 콘텐츠 향유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중점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공연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상도 무료로 그 지방에 보내고 그 관람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볼 수 있게 배급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네, 간단한 저희 비즈니스 리포트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13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 지방문예관 및 CGV의 동시 송출을 진행했습니다. 9개 관에 상영을 했고 그때 1,035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24년도에 작은 영화관, 전국에 있는 작은 영화관과 학교 군부대 등의 상영 확대를 해서 110회에 18,429명이라는 관람객 수를 달성을 합니다. 최초의 9회였던 초라한 성적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늘어난 결과 수치였고요. 2015년도에는 저희가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홍보 문화원 그리고 해외에 있는 문화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상영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고 아르헨티나, 터키, 멕시코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상영 확대를 해서 해외까지도 배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뮤지컬 명성황후가 유럽에서 첫 상영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저희가 베리어 프리 자막 제작을 해서 좀 공연 관람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막 제작 또는 음성으로 지원하는 공연을 만들어서 배급을 했고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상영을 목표로 했습니다. 네,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저희가 5년여가 지나면서 인터넷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 실황 중계를 다시 시작을 했고요. 공연장에서 바로 지방문예관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황 중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좀 예술의 전당에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공연 영상 스튜디오를 설립, 조성, 완공한 것인데요. 실황 중계뿐만 아니고 각 공연의 쇼케이스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었고요. 잠시 뒤에 영상으로 어떤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저희 공연 영상화 사업 사곤 스크린은 약 130만 명 이상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100개 이상의 상영처를 가지고 있고 해외 25개국에 300회 이상 매년 상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1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공연 영상을 즐기고 계십니다. 네, 그럼 2023년 현재 공연 영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공연 영상화는 가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재단 단체에서 공연 영상화를 시도하고 계신데요. 2020년 이전에는 공연 영상화가 그냥 실황 중계 또는 VOD, DCP라고 하는 거는 영화관에 상영하는 파일입니다. 네, DCP 또는 IPTV 등의 상영 위주의 공연 영상화의 배급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나 모바일 개별 플랫폼 등을 굉장히 많이 구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국립극장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이라는 네, 외부 플랫폼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컨텐츠를 배급하고 있고요. 네, 국립극단은 온라인 극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모바일이나 PC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립오페라단도 큰오마이 오페라라는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요. 네, KBS 고향악단도 온라인 콘서트홀, 또한 민간단체인 일루온 같은 경우는 뮤지컬 연극 OTT, 그리고 온라인 공연 실황을 중계할 수 있는 메타시어터, 온라인 극장 오아 라이브 등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술의 전당도 지금 플랫폼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2023년 저희가 모바일과 PC로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가 이제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영화관을 찾던 분들이 OTT로 인해서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왔고 OTT 플랫폼이라는 아주 편리한 플랫폼 때문에 영화관을 찾기보다는 가정에서 또는 내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편하게 보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연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영화가 영화관에서 꼭 보지 않아도 집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공연도 공연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집에서도 편안하게 공연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도 영상화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유튜브 사용 관련해서 이제 플랫폼이죠. 국내 앱 이제 실사용자가 3천만 명 이상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분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도 아니고 네이버도 아닙니다. 네, 유튜브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이제 미래 콘텐츠 소비의 중심인 Z세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MZ세대라고 하지만 M보다는 Z세대가 온라인 콘텐츠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1990년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자들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데요. 이들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는 공연 영상화를 해서 공연을 많이 배포하고 많이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 실감을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네, 빠른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연장에 올라가는 공연만으로는 공연을 알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자그마한 소규모의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쇼케이스, 공연을 홍보할 수 있는 목적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영상 콘텐츠의 비대면 온라인 확산을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저예산으로 고품질 영상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연 영상 콘텐츠 쇼케이스 실험 무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조성했습니다. 현재 공연 영상 스튜디오 실감은 저희가 2021년부터 22년까지 2년 동안 조성을 했고요. 2022년 조성하는 과정에도 53편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현재 21편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공연 영상화가 잘 되려면 최초 기획 단계부터 마케팅, 이때부터 공연 영상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스튜디오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런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저희 사곤 스크린이 어떻게 제작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저희가 라이브와 시네 두 개의 컨텐츠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라이브 같은 경우는 실황 중계를 뜻하는 것이고, 시네는 영화식으로 만드는 것을 시네마틱하게 만든다 해서 시네로 잡아놨습니다. 네. 네. 라이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계획 수립을 한 후에 초상권과 저작권 계약을 다 진행을 하고, 네, 촬영팀을 섭외해서 콘티 제작, 그리고 실황 촬영의 단계를 거쳐서 실황, 네, 중계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소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이 이후에도 만약에 공연 실황 중계가 잘 되었다 하는 것들은 그 영상을 후반 작업 재가공해서 다른 저희 컨텐츠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영화 방식의 저희 사건 스크린 제작 단계인데요. 네, 똑같습니다. 콘티 제작과 실황 촬영까지는 같지만 이후에 저희가 관객을 더 사로잡기 위해서 더 좋은 몰입도 있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평균 소요되는 시간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사이가 걸리고요. 네, 영상을 찍은 다음 후반 편집, 그리고 색보정, 음향 후반, 그리고 마스터링 단계까지 거쳐서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있을 정도의 컨텐츠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람객을 좀 이제 유입을 시키려면 아무래도 공연 영상이 몰입도가 좋아야겠죠. 물론 공연의 컨텐츠가 굉장히 좋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공연 영상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야지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중계나 이런 데서 많이 보시다 보면은 이제 컨텐츠들이 그냥 정말로 예전에 찍던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뭐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데 그냥 중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랬을 경우에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더라도 굉장히 좋게 아주 좋은 품질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편집 같은 경우는 객석에서 볼 수 없는, 네, 생생한 표정을 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카메라들을 동원합니다. 네. 네, 사운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운드 후반 작업을 통해서 질 높은 사운드를 구현하려고 하는데요. 공연에 있는 음원 같은 경우를 다시 재믹스, 그리고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있을 정도의 5.1 사운드로 새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 중계되거나 뭐 그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의 오디오 사운드를 보면 지금 보정 전의 오디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장에서 추출된 그대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든 소스를 개별로 녹음을 하고 그 녹음을 통한 걸 재가공해서 5.1 서라운드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뮤지컬 같은 경우는 또렷하게, 굉장히 또렷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고, 실제 뮤지컬 같은 경우는 공연장에서 듣다 보면은 무슨 노래를 하는지 가사가 들리진 않잖아요. 되게 벙벙대고 하는 거를 이 뮤지컬 장르 특성상 그런데 저희가 사운드 후반 작업을 거치고 나면 굉장히 또렷하게 들릴 수 있는, 네, 그런 효과로. 네. 다음은, 네,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기법의 인트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 제작한 늙은 부부 이야기 같은 경우는 공연장과 야외 로케이션 촬영을 혼용해서, 네, 제작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연의 내용은 아시겠지만 뭐 늙은 부부의 이야기이지만 그 박동만이라는 사람이 이점순을 찾아가서 이점순에서 새빵살이를 하는 그런 내용의 공연이었습니다. 그때 박동만이 과연 이점순을 찾아갈 때 어떤 느낌으로 갔을까를 생각하면서 인트로를 제작을 했고요. 이렇게, 네, 야외 풍경이 있는 시골 풍경에서 촬영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그 영상 제작을 하면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항상 색보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냥 영상을 찍어서 찍힌 그대로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네, 영상 색보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색보정 전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하늘은 미세먼지를 가득합니다. 실제 촬영을 할 날 야외는 항상 이런 분위기의 풍경입니다. 하지만 색보정 전에 실제 촬영할 때는 굉장히 뿌연데
지금 보시면 색보정 후에는 저렇게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있고요. 공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장에서 가장 힘든 게 촬영할 때 가장 힘든 게 조명이거든요. 이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은 항상 위에서 떨어지는 탑다운 조명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에 담을 때 굉장히 명암비가 짙게 촬영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더 배우의 얼굴을 생생하게 찍고자 한다면 당연히 앞쪽에서 때려주는 영상에서 필요한 조명이 필요합니다. 최초에는 저희도 제작할 때 조명을 별도로 치지는 않았습니다. 촬영을 할 때 별도로 하지는 않고 그냥 공연장에서 나오는 그대로의 영상으로 촬영을 했지만 요즘은 좀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따로 영화용 조명을 공연장에다가 배치를 해서 공연을 더 밝혀서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촬영을 하고 나면 이제 공연의 본질적인 그 조명 디자인 같은 것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색보정으로 공연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다시 눌러주는 작업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공연을 만들어서 저희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영화관 같은 데서 배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방 문예관에서 이렇게 배급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야외에서도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해외에 뭐 엑스포나 뭐 해외 문화원을 통해서 그리고 세종학당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그 해외인들에게 영상을 배급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보낼 때는 물론 저희는 다 자막 작업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각지에 있는 언어 그대로 뭐 러시아어, 일본어, 영어 별도로 제작을 해서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 현장입니다. 좀 다를 거예요. 저희가 그 공연장에서 찍는다고 생각하면 관객이 있는데 찍는 걸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건 스크린 같은 경우는 보통 무관객으로 촬영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대의 높이와 카메라의 높이,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촬영하기도 하고 또 무대 옆쪽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객석에서는 볼 수 없는 앵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웃는 남자 촬영 현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객석에 마루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객석 위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시바를 쌓아 올려서 카메라의 눈높이와 무대의 눈높이가 같게 아이 레벨을 맞춰주는 작업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옆쪽에 보시면 이런 테크노 크레인 같은 거대한 특수 장비들도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공연장에서 드론을 띄워보기도 하고요. 네, 클래식 공연도 이런 식으로 덧마루를 설치를 해서 위에다가 카메라를 덧대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뭐가 부족하고 뭐가 문제일지 발표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저의 생각이고요. 네, 일단은 전문 인력이 없다. 네, 일단은 이 공연 영상을 제대로 만들어보고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같이 어떻게 찍을 것인지 논의를 하고 어떻게 카메라 웍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논의를 하면 해결이 될 일인데 근데 예산 문제로 인해서 그게 크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카메라 감독 같은 경우를 부르기 위해서 현재 공연 영상화를 하는 곳들을 보면 당일날만 불러오고 당일날 그냥 찍고 철수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뭐 몇 번이고 만나서 미팅을 하고 카메라 앵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공연 연출자 그리고 무대의 언어와 영상의 언어를 같이 알 수 있는 그런 영상 연출자가 필요합니다. 무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겁니다. 왜 모르냐 하면 무대에서는 무대에서 돌아가는 그 시간과 타이밍과 그리고 무대의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끼어 들어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해 줄 수 있는 프로듀서 같은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또한 두 번째로는 저는 우수한 콘텐츠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NT 라이브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 굉장히 좋은 희곡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영상화가 아니죠. 연극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수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다 보면 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OTT에 돼 있는 뭐 오징어 게임이나 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굉장히 좋은 IP들이 있거든요. 그런 IP들을 활용해서 뭐 공연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 정도 급이 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서 우선 콘텐츠가 완성이 된다면 저는 그게 영상화로 만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준비되지 않은 영상화라는 것은 사실 영상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거를 굉장히 많은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외부에다가 발주를 내고, 그럼 외부 발주 내면 그분들은 오셔가지고 공연 한번 딱 보고 그 다음에 촬영합니다. 그러면 좋은 퀄리티의 영상이 나올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는 이 폐쇄적인 분위기라는 게 공연을 만드는 사람과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융합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공연장에서 공연을 만드시는 분들, 공연 기획자, 그리고 공연 뭐 무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또 영상 물론 만들면 좋지만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이것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조금 우리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공연을 만들어가는 기획 단계부터 같이 소통을 해가면서 이때는 우리가 뭘 할 거예요라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조금 더 쉽고 좋은 콘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죠. 민간 단체에서는 공연을 만들어서 흑자 보기도 힘든데 이 영상을 만들어야 돼라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쪽에서 뭐 지원이 있다던가 해서 이 산업이 조금 일어나고 좀 더 커지고 시장이 형성이 되면, 그때는 민간 기업들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민간에서는 거의 공연 영상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있습니다. 뮤지컬 장르는 다 한다고 해요. 뮤지컬 장르를 뭐 영상화로 하시겠습니까? 하면은 다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건 시장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그걸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외의 순수 문화예술 이쪽 장르는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정부 지원이 가장 큰 선 과제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이제 앞서서 말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공연을 잘 만든다고 공연 영상이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영상이 잘 나온다고 해서 공연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이 다 같이 융합이 돼서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공연이 만들어질 때 당시부터 이 공연 영상화를 염두에 두고 이 조명 세팅이나 이런 것도 다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공연이 만들고 나서는 공연 만드는 과정에서 공연 영상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공연 하이라이트를 먼저 선 제작을 해서 공연에 뭐 티켓 홍보 효과를 얻는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간다던가 해서 공연과 영상이 같이 융합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공연 영상화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신태현 예술의 전당 과장님, 오늘만 고생하신 게 아니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는 뭐 대표 기관이긴 하지만 또 저희도 있어봐서 알지만 참 무겁고 뭐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는 게 참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조건과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을 텐데,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소기의 성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저희도 많은 학습을 했습니다. 긴 시간인데 예정된 시간보다 지금 한 20분 오버해서 발표해 주셨는데 다양한 사례를 많이 가지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GGCF 정책 라운드 테이블 융합과 상생
경기문화예술의 뭐 또 다른 기회라고 부제를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컨텐츠. 다시 말하자면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지원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중심에 놓고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새롭게 열리고 있는 이 컨텐츠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포지셔닝을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발표 내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저희 같이 토론해 주실 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제일 가운데 앉으신 분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공연예술 영상 지원 정책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셔야 될 또 정책 헤드쿼터이십니다.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 본부장 주홍미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다혜 필더필 주식회사 필더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뭐 국립예술의 전당이 있다면 경기도립 또 경기아트센터도 있죠. 경기아트센터 뉴미디어 팀장 윤준호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이제 순수 예술 지원과 제작 분야뿐만 아니라 이것을 시장으로 진입하고 또 시장화하는데 또 경기 콘텐츠 진흥원이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경기 콘텐츠 진흥원 영상산업팀장 이영하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 조금 전에 발표해 주신 신태연 과장님 같이 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말문을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으로부터 시작된 그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올해 전부터 그 모티브는 계속 그 새로운 컨텐츠의 기회로서 열리고 있었는데 재난 시대가 촉발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것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고, 그 시장은 우리 관람객들은, 소비자들은 그 시장 혹은 그 플랫폼에게 다양한 요구를 해오고 있으며 우리는 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이야기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민간에 계시긴 한데, 민간에서 이런 공연예술 영상 제작 플랫폼 발굴과 개발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신 우리 신다혜 대표님께 오늘 그 신태영 과장님이 쭉 이렇게 브리핑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민간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민간 영역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선 신태용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발제 안에서 저희도 이제 사곤 스크린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온 입장에서 좀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확한 수치를 알게 되니까 정말 예술의 전당이 큰 역할을 그간 해오셨구나라는 걸 많이 배운 것 같고요. 또 그렇게 공연 영상화, 공연이 컨텐츠화 되는데 적극적인 지원들을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필더필이라는 이제 컬처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고요. 저희 회사는 작년 7월에 오아라이브라고 하는 공연 영상 OTT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의 주요 타겟들은 일반 공연 매니아들은 아니고요. 고관여 집단들 중에 이제 공연 예술에 있는 종사자 그룹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출이나 무대 감독 혹은 플레이어들, 이런 분들이 레퍼런스를 보러 오는 사이트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약 3,000명 정도의 지금 유저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이제 웰 메이드된 좋은 작품성 있는 작품들을 지금 담아내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레퍼런스 사이트로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잘 좋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잘 찍어진 영상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기관들, 경기문화재단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들이 공연을 컨텐츠화하는 데 많은 지원들을 아끼고 있지 않은 것에 굉장히 저는 감사하고 좋은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에서 저희 같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그것을 글로벌리하게 잘 유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의 이제 숙제이고 이제 막
부응이 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저작권 문제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앞서 이제 컬처 테크 기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단순히 그런 오아라이브라고 하는 OTT 플랫폼을 운영하려고 만들어진 회사는 아니고요. 저희는 지난 6년간 회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저도 원래 무용을 한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 업계에 있는, 특히 무용은 댄스 필름이라고 하는 것이 영상이라고 하는 매체가 굉장히 익숙한 이제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공연이 콘텐츠화가 되려면 거기에 있는 저작자들, 그러니까 창작자들의 저작권 문제, 그리고 출연자들의 저작 인적권 문제가 굉장히 손쉽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시장이 더 확대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저작권 관련된 전자계약과 수익 배분 솔루션을 국내 특허 2건, 해외 특허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솔루션 이름이 오아사인이라는 솔루션인데요. 이를 통해서 어떤 콘텐츠이든 거기에 있는 저작자들과 저작 인적권자들이 손쉽게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그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계약에 따라서 수익을 자동으로 정산해주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것을 현재 빠르게 R&D를 해서 지금은 오아라이브 안에만 탑재되어 있지만 빠르게 다른 기관들이나 다른 플랫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스 모델로 올해 안에는 분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작권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인식이 개선이 되어야지만 이런 기술들의 쓸모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캠페인들도 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해주신다면 많은 창작자들이 좀 공정하고 투명한 생태계 안에서 더 많은 좋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단숨에 그냥 쫙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이따가 더 보완해서 질문도 좀 드리고 또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대화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기 아트센터에서도 경기 아트온이라고 하는 또 그 공연 영상 이제 플랫폼이죠. 을 운영하고 계신데 윤준호 팀장님께 간략하게 그 운영 사례하고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느끼시는 고민이나 앞으로 어떻게 좀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까지도 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경기 아트센터에서 온 윤준호라고 합니다. 현재 그 경기 아트온이라고 하고 있는 그 영상 플랫폼을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시초는 저희가 21년도에 뉴미디어 팀이 이제 처음 만들어졌고, 그때 당시가 그 코로나 19 때문에 모든 뭐 공연장과 예술단체들이 정상적인 공연 진행이 이제 어려웠었을 때, 처음에는 그 긴급 지원의 성격으로 그 비대면 공연 영상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서 약 2년간 추진해온 사업이 한 700편의 영상 콘텐츠를 찍어서 그 찾아가는 뭐 문화활동이나 거리로 나온 예술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제 지원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 영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그 고민 끝에 KT하고 같이 그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영상 플랫폼을 이제 만들게 됐었죠.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서 주관하는 그 블록체인 시범 사업에 이런 문화예술 쪽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선정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존의 뭐 금융이나 뭐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 블록체인 코인 간의 거래라든가 이런 기술이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이런 문화예술, 특히 이런 공연예술 쪽의 영상 관련 분야에서는 또 저희가 처음이라고 해서 그쪽에 아무래도 좀 의의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나 뭐 이제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그 안에서 그 뭐 코인 거래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발생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이제 그 전 단계인 그 영상의 소유권을 인증하고 그 개인의 그 전자지갑을 통해서 추후에라도 이런 영상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했을 때 원 저작자에게 수입이 보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들었다까지가 그 아트온의 의의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는 이제 올해 3월 1일부터는 작년 한 해까지는 이제 그 시범 운영을 이제 저희가 했었고요.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 경기도 교육청이나 한국 뭐 교육진흥원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앞으로 이 사업이 이 단계가 어떻게 좀 공익적으로 이런 공연 영상 콘텐츠들이 소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좀 고민을 했고, 올해 3월부터는 아이디 비번 없이 뭐 누구나 경기 아트온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영상 콘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아카이브 해놨습니다. 향후에는 뭐 아직까지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저희 계획으로는
아무래도 이런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실제 공연 영상 단체들이 그 공급자와 수요자가 온라인상에서 매칭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뭐 기관이나 학교라든가 이런 회사 같은 데서 그 예술가들을 실제로 이제 컨택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좀 준비 중에 있고요. 경기 아트온을 통해서 공연 예술 단체들을 섭외했을 때 뭐 예산 펀드레이징이라든가 이런 1대1 매칭을 통해서 좀 더 예술 단체가 더 많이 이제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도 한번 변모해 볼 그런 가능성을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뭐 딱 눈에 귀에 딱 쏙 들어오는 거는 어쨌든 저작권 보호와 거래의 영역까지 일단은 이렇게 넘겨봤다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시도는 하셨는데 아직 시장 진입까지는 안 된 거로 지금 이야기를 하셨고, 근데 이게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뭐 코멘트 하시겠지만 그 신다혜 대표님이 그 개발하신 특허를 가지고 계신 오화 사인 방식은 하고는 좀 어떤 방식으로 좀 다른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요. 여전히 이제 그 앞서 우리 저기 신 과장님, 진태영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 제작진과 관련된 그 결핍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제작 과정과 또 이것과 관련된 브랜드 과정도 조금 이따가 전체 과정에서 좀 더 한번 보충해서 언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기 콘텐츠진흥원 영상산업팀장 이영하 팀장님 마이크 들어주시고, 아마 이제 쭉 이제 맥락은 파악이 되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 영역이 이제 이게 어떻게 시장으로 진입할 거냐. 이제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우리 대표님이 오시자마자 영상 그 공연 영상을 하자 그런 막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분이 또 그냥 예술의 전당에서 이렇게 사장님 하시다가 오셨으니까 그 뭐죠? 그 사장님의 그 태를 아직 못 벗으시고 여기 와서 또 계속 글을 넣으시는구나라고 이제 직원들이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쭉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결국은 새로운 컨텐츠로 시장에 진입하고 또 소비자들과 만나야 되고 또 그것이 일종의 플랫폼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게 아마 매개가 될 텐데 이 제작 영역과 공감 영역과 배포 뭐 혹은 시장화 영역은 조금 다를 것 같다. 근데 제작 영역까지는 저희가 좀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의 부분은 산업적 영역이라고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거의 무지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영하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보완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 콘텐츠진흥원 이영하입니다. 그 앞에 발표해 주신 그 발표 자료와 너무 저도 흥미롭게 봤고요. 저희 역시도 콘텐츠 제작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애니메이션 일부가 있고요. 그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크리에이터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 지원과 이제 제작사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각 기관들의 고민과 지원 사업들의 고민이 정말 다르지 않았다는 걸 오늘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공연 예술 쪽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구나 하는 거를 오늘 정말 많이 배우고 간다는 시간이 됐고요. 저희가 단순히 공연을 그냥 뭐 녹화해서 방영하는 이런 단계가 아닌 사실상은 저희가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게 아닌가, 이런 접근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곳에 이제 뭐 문화 예술뿐만 아니고 영화와 콘텐츠 제작 쪽에 두루 식견이 넓으신 대표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여러 그 콘텐츠와 융합하면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의 출발점으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단순하게 뭐 공연을 실황으로 보거나 이런 것들은 종종 경험을 했지만 K 콘텐츠의 저력을 저희만의 그 IT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 확장을 통해서 그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방면으로 열어놓는다면
뭐 단순하게는 저희 쪽에서 제작하고 있는 영화와 애니메이션과 일정 부분 그 공연을 뭔가 융합해서 제작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이제 지역의 미디어 센터나 극장, 작은 극장들을 통해서 영화 상영이나 콘텐츠를 제작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그런 창구들을 통해서 K 클래식이나 문화예술 쪽의 콘텐츠들도 다양한 방면으로 유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건 그냥 단순히 경기도민만을 위한 기회가 아니고 저희가 K 클래식을 중심으로 충분히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뭔 일이 벌어지면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콘텐츠가 새로운 이제 창작의 영역으로 이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대가 가지고 있는 동시성, 그죠? 거스를 수 없는 그 시간성, 그리고 무대에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흥들이 있을 텐데 이 디지털화되고 또 컨텐츠화 되면서 오히려 무대가 가지고 있는 본질 일이 또 좀 위협받지 않는가라는 의제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그러면 재단은 이거를 우리가 뭐 당장 뭐 예술의 전당처럼 스튜디오를 우리 재단 안에서 실무자 하나 탁 이렇게 임명해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서 그걸 추진해 보는 것이 우리의 일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제작 컨텐츠의 제작과 또 지원과 또 시장으로서의 진입과 또 플랫폼에서 가치 평가를 또 선순환해서 환류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가 참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택 대표님은 오시자마자 저희 1월 2일 날 저기 임용장 받고 취임하셨는데 오시자마자 경기도에도 공연 영상 제작 스튜디오가 필요하다.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빨리 답을 갖고 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조금 그 공감대가 좀 확산되는 느낌을 많이 갔는데 그동안 얘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대표님 조금 그 대표님께서 전달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으셨을 텐데 한 번 더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유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오늘 아주 한목에 이렇게 전 세계 그 공연 영상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서 이 자료는 정말 많이 좀 공유됐으면 좋겠고 특히 그 정책 당국자들,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의 지자체장, 문화재단, 문예회관, 예술인, 특히 또 미술, 박물관 아마 제가 여기 취임해서 7개 미술관 박물관장님들한테 이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이제 오늘 조금 감이 잡히죠. 그리고 아까 거기 있잖아요. 미술도 이렇게 공연 영상이 아니네. 그걸 뭐라 그래야 돼? 어떻든 영상을 통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신태영 과장님의 발표로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글로벌로 가고 있고 이미 선진국들이 앞서 하고 있고 저는 오늘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야외 아까 그 상영회 하는 거 오늘 이제 발표를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내일부터 더욱더 이 영상화를 통한 유통, 배급, 향유,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 1,400만 경기도민들한테 어떻게 그늘없는 향유의 기회를 줄 것이냐. 저는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 발표한 이 영상화에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이미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장르 영화에서 국제영화제가 드디어 OTT 드라마 영화에 상을 주기 시작했고 가장 최근에 국내에서는
백상예술대상에서 예능 TV 부문에 유튜브를 한테 상을 줬죠. 이렇게 시대는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공공 부분이 너무 늦게 더디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또는 지금의 처한 데 안주해서 관심을 그거 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얘기를 하자면 저도 진짜 1시간 이상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공연 영상화에 굉장히 정책적 주창자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공연과 영상이 만나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고, 영화계에도, 왜냐하면 가장 그 영상 기술과 그런 노하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영화계 아니에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신태용 과장님 발췌했듯이 그분들은 또 공연을 모르는데 공연계는 그걸 잘 알고, 그래서 이게 빨리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경기아트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정책적으로는 영상은 지금 콘텐츠진흥원이고 경기영상위원회가 콘텐츠진흥원 속에 있고, 즉 영상 영화계 인력이라든가 그 분야를 경기도에서는 정책적으로 컨진원이 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모신 걸로 알고 있고, 오늘을 계기로 어떻든 경기도가 앞장서서 영상과 공연, 또 우리 공연 그러니까 공연장, 극장만 생각하는데 오늘 신태현 과장님의 발표에서 봤듯이 그것이 아니라 이제 미술, 그 고리타분한 박물관, 그죠? 민속박물관이든 뭐 도자기 박물관이든 박물관에 박제돼서 그 와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가야 되는데, 바로 내 손 안에 핸드폰에서 모든 것을 소비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고, 불과 5년에서 10년 전에 대학로 연극인들이 공연 영상화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공연은 라이브지. 네. 근데 미술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그거 하시고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영화계는 드디어 영화 제작자나 감독이나 자기가 애써 만든 수십억, 백억 들인 영화를 극장 상영을 포기하고 바로 OTT 플랫폼으로 가기 시작했죠. 넷플릭스에 아예 개봉을 거기서 한단 말이죠. 저는 이제 공연이 무대에서의 공연을 포기하고 바로 이런 영상으로 개막하는 시대가 바로 올 것이고, 작년 제주 해비치 아트마켓에서 아예 연극을, 아까 여기 잠깐 있던데, 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그렇게 시도하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이 발상의 전화를 해주시기를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미술관, 박물관도 이제는 그 이를테면 도록, 종이로 만드는 도록, 수천만 원 들여서 만드는 그 도록에서 또 그 전시실에서 보여지는 그런 전통적인 향유가 아니라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고, 그것에 발빠르게 경기문화재단이 변화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았고요. 몇 가지 지금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 일단,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인력의 문제, 이거를
아마 현장에서 신태현 과장님이나 윤준호 팀장님이 많이 부딪히셨을 것 같은데 간단한 에피소드 그리고 뭐 이렇게 극복 혹은 해결했던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일단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시겠어요? 영상화 사업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애초에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도 최초에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마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대팀과 영상팀의 그런 마찰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대팀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야 됐고 공연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서 이제 자기가 스터디할 시간도 필요하고 이 공연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뭐 해줄 수 있는 같이 해줄 수 있는 카메라맨들 그리고 조명팀, 음향팀이 다 있어줘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당일 뭐 촬영하면은 당일 촬영 그 프로듀서와 연출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당일 촬영 감독들은 당일날 와서 촬영하고 가는 이런 식의 영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연출자가 원하는 대로 영상이 나오지 않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보면 좀 답은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재단 또는 그 각 기관에서 그 전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인력 풀을 구성하고 같이 교육하고 같이 꾸려 나가는 그 팀을 꾸려 나가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되고 그 프로덕션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그냥 일반 공공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항상 입찰제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분명히 잘 찍을 수 있는 팀이 있어. 난 이 팀하고 찍고 싶고 이 팀하고 하고 싶고 나 정말 이분 정말 이 작품은 이 팀하고 하고 싶은데 이거 입찰해야 되고 또 선정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죠. 그런 과정에서 원하는 데가 안 되고 또 다른 업체가 돼버리면 또 영상 나오는 퀄리티는 또 달라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각 단체에서 정도는 이렇게 공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프로덕션 정도는 팀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윤 팀장님도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많이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역할이 그 설득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영상을 찍으면 예술가분들한테는 그게 아닙니다. 설득해드리고 영상팀에 가서는 또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술가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영화 연출을 전공하고 졸업하고 나서 저는 이제 나는 이쪽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제 공연 기획을 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공연장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죠. 예술가분들이 익숙해져 있고 제작 공연이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공연 영상을 하게 되니 저는 아까 그 과장님 얘기하신 것 같은 양쪽의 언어가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예술가분들은 나는 관객들하고 이제 눈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공연을 하고 연주를 하고 무용을 했지 아무것도 없는 허 공간에다가 막 내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시고 나를 카메라가 그렇게 대하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어려워하시죠. 또 그런 과정 때문에 그런 양측의 입장을 잘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저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회사 내에서도 기관 내에서도 그리고 또 저희는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도와 또 이렇게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항상 설득의 일환인 것 같아요.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 왜 수의계약을 하냐 다 입찰로 하지. 그럼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그럼 봉준호가 왜 필요하냐고. 그것도 입찰로 해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영상 쪽도 하나의 또 이런 예술로서 인정해주고 그런 거를 좀 이제 우회적으로 말씀드리긴 한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이 항상 이제 많이 힘들고 또 우스갯소리로 저희 기관 내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뉴미디어 팀 이제 곧 없어질 거야. 막 다 웃으시면서 이제 다 끝났잖아 코로나. 막 서로 막 그냥 웃으면서 장난처럼 얘기는 하는데 그 기관 내에서도 이 사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거지 와서 공연을 보고 그 감동을 느껴야지 영상으로 어떻게 전달이 되겠느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영상을 전공했지만 공연 예술과 이런 영상 예술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본질을 근본적으로 다루자는 게 아니라 그 공연이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뭐 그런 관객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경험과 우리가 주는 가치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얻는 그런 의미들이 효과적으로 이 시대에 전달될 수 있는 게 이 영상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본질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아까도 이제 MZ 세대 얘기하셨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저희의 관객이 되고 소비자가 될 알파 세대들은 지금 이 스마트폰 주면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고 자기가 알아서 유튜브 찾아보는 세대예요. 그럼 앞으로 공연장을 찾아올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가지고 항상 이렇게 또 설명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진짜 동감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진짜 힘들어요. 설득하는 거. 막 여기 예술가 설득 그리고 뭐 무대팀 설득 그리고 뭐 기획자 설득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은데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게 이제 오실 사람들 그 공연의 본질은 흐리지 않으면서 영상은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 공연의 영상화는 공연을 대체하는 대체제로는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공연은 공연장에서 정말로 공연을 봤을 때 그 현장감 있는 그 느낌 그리고 내가 공연장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과 과정 그것까지도 하나의 공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로 대체제로 공연 영상화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 공연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이제 정말 뭐 AI 시대 4차 산업혁명 뭐 메타버스 굉장히 많은 플랫폼 영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면 공연은 따라가지 못하면 점점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제 역할로서의 공연 영상화가 되었으면 하고 이 보조제 역할이 되는 부분을 공연 영상화라는 부분을 공연이라고 한정짓지 말고 또 다른 새로운 장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이 공연 영상화를 자꾸 공연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공연 영상으로 전달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장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그 신 대표님하고 이영하 팀장님한테 좀 여쭈고 싶은데 저작권 이슈가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보완하거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식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 그게 지금 아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공동의 플랫폼을 만약에 구축한다 그랬을 때 어떤 방식으로 구축되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데요. 이야기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A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하는 공연 영상을 찍을 때 개런티를 얼마를 드립니까? 공개할 수는 없지만 출연료 정도는 드리고 있어요. 1회 출연료 정도는 드리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꽤나 많은 부분이 영상 저작권에 있어서 IP로 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많게는 정말로 억 단위까지도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시장으로 나갔어요. 플랫폼에 탑재되든지 아까 네이버 뭐 웨이브라든지 이렇게 돼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쉐어를? 그것도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는 약간 러닝 개런티 같은 느낌 음. 그런 식으로 IP 그 저작권 계약을 하고 있고요. 아직 예술의 전당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으로 무료 배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진행을 해왔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좀 바뀌어가고 수익 구조 활성화 그걸 통해서 공연 단체나 공연 연주자 출연자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수입을 그대로 돌려주는 이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기도 예술의 전당에서는 경기 아트센터에서는 그 저작권 이슈가 없었나요? 네, 저희도 워낙 처음에 시작하기 전부터 그 저작권이라든가 초상권, 그다음에 2차 저작물 활용 동의에 대한 내용들은 숙지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예 그 본 촬영이 시작하기 전에
해당 계약들을 충실하게 맺고 시작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주로 영상 컨텐츠 혹은 새로운 장르의 컨텐츠를 그냥 영상이라고 하지 말고 컨텐츠라고 했을 때 이게 제도화되고 시장에 진입하려면 아마 이런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영하 팀장님께서 저희한테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공연화되는 출연진들에 대한 어떤 대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앞서 얘기해 주신 예술의 전당이나 경기아트센터 사례 준용해서 시작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화나 드라마 예시를 보면 초반에 개런티를 드려서 저희가 캐스팅할 때 출연료를 지급을 해드리고 그리고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그 기대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 러닝 개런티 방식으로 추가 보상을 해주는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런 표준화 작업들부터 좀 시작을 해야 이 공연을 영상화하는데 좀 초기에 진입 장벽을 좀 낮추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네. 민간에서 지금 이제 뭐 제가 기술이 특허까지 있다는 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대희 대표님께서는 컬처 테크라고 하는 영역에서 어쨌든 일을 하고 계시고 특허도 가지고 계시고 민간에서 바라봤을 때 공공 영역이 어떤 뭐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많이 느끼실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좀 제안을 하시거나 조언을 하시거나 충고를 하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 이제 이영하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조금 더 보태자면 사실은 이게 공연만의 분야가 아니고 지금 방송계가 빠르게 변하면서 이 뉴미디어 시대에서 여기에 이제 출연한 사람들이 예전에 신탁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다채널이 되어버리면서 생기는 문제이거든요. 이 다채널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특히 공연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다 보니까 그 많은 이해관계자들한테 더 많은 다채널에 생기고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느냐에 대한 지금 현재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 방송계를 말씀드린 이유는 예전에는 이제 지금 뭐 방송에서는 제방, 3방에 관련된 걸로 신탁사에서 이제 다 징수를 해서 배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는 사실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도 광고 수익이지만 그거에 올라가는 컨텐츠는 저작물이거든요. 이 저작물에 출연했던 많은 출연자들이 사실 뭐 우리랑 마찬가지로 일시지급으로 이제 계약서를 썼거나 거기에 뭐 초상권이나 2차적 저작물 동의서라든지 다 쓰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수익이 났을 때 사실은 제방, 3방처럼 수익 배분을 받기를 희망하고 그거에 대한 권리 주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튜브 MCN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 증명들을 받고 있고요. 그 내용 증명을 받는 이유는 내가 출연한 컨텐츠인데 여기는 100만 유튜버가 돼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왜 나는 예를 들면 20만 원 받고 출연하고 끝인가? 방송에선 난 그렇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방송계가 변화하고 있는 많은 뉴미디어 생태계로 저희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공연 업계에서 이 컨텐츠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고 했을 때 꼭 유료 수익만이 아니더라도 프로모션에 기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연만이 아니고 미술도 아까 유인택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미술 컨텐츠를 알게 하고 그래서 다시 이 미술을 보러 오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모션을 할 때도 결국은 계속 이 뉴미디어 생태계 안에서는 저작권에 관련된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술적으로는 아까 이제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다자 간의 합의와 다자 간의 배분은 굉장히 간단해지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건 블록체인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을 쓰게끔 할 것이냐에 대한 시장의 합의와 이거의 인식적 개선과 캠페인이 훨씬 더 저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인식들이 개선되고 또 정책적으로 좀 보조가 된다면 사실은 기술은 이미 상용화 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활용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많다. 그 다음의 수순으로 그냥 따라 붙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적인 개선과 캠페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리딩 해주시면 더 좋은 창작 환경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네, 저희는 이게 또 공연 정책은
재단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지금 아트센터가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던 체계라서 상당히 좀 비어 있던 영역이고, 그런데 이제 그 중요도나 공연 영상 콘텐츠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막 부각돼 있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냥 아트센터가 좀 잘해주기를 원하는, 막 기대하는 이런 거였지만, 사실은 오늘도 나왔지만 재단에서 뭔가 책무가 드러나는 이런 현상까지 오게 됐습니다.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다시 이제 주은미 본부장님께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저작권의 문제, 또 양극화의 문제, 또 현실적으로 이거를 그 콘텐츠를 보장해내는 지원 체계의 문제, 뭐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공동의 어떤 플랫폼 안에서 이렇게 선순환되는 구조까지가 정책 영역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공연 예술도 관람하겠다라고 하는 시청자 관람객들이 이제 요구가 있다, 등장했다.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플랫폼에게 지불하는 이런 세상이 도래했고, 그것은 이제는 재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물론 무대가 주는 이제 뭐 동시성, 즉시성, 현장성들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장르로서 공연 예술 컨텐츠, 영상 컨텐츠는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고, 거기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아까 후보전 기술도 사실은 상당히 좀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주목할 만한 또 산업적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문 제작 영역에서도 좀 전문 인력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의 합의를 통해서 콘텐츠가 제대로 가치를 발현할 수 있고 시장의 상품으로 유통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공공의 영역은 우리 유인택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화까지는 아직 가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제대로 된 제작 단계, 그 제작 단계에서 제작 현장에서의 인식의 극복을 해내는 단계에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 오늘 저희가 이제 인식을 좀 한 것 같고, 공연예술 콘텐츠뿐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콘텐츠의 이제 콘텐츠가 상품이 되는 시대, 거기에 순수 예술이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시사점을 오늘 많이 던져줬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5분이나 넘어가지고 더 혹시 보충하실 말씀이나 뭐 하실 말씀이 없으면 끝내려고 하는데, 있으면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은미 본부장님. 네. 오늘 신태영 과장님이 이제 그 많은 사례들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공공 공연장을 운영하는 그 오프라인의 공연을 지켜나가면서 이것이 영상으로 보완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 지금 오늘에 나온 이야기의 화두는 이게 이제 기존의 보완제 기능을 넘어서는 공연이 새로운 장르화, 공연 영상이 새로운 장르화가 되는 지금 현재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주목할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이게 생산과 소비 방식의 변화, 뭐 유통의 변화가 결국은 향유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일단 재단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싶고, 그 이외에 실제 뭐 컨텐츠 제작과 이런 부분은 또 다른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 영상 아까 보셨죠? 그 스튜디오 후반 작업 시설. 저거는 그 인프라기 때문에 공공이 빨리 해야 되고, 특히나 경기도 정도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면은 빨리 만들어야 되고요. 저게 첫 해 23억, 그러니까 공간 빼고, 공간은 예술의 전당 거였으니까 30억 정도. 그러니까 30억 정도 들여서 지금 저게 지금 4K 수준이죠.
근데 지금 뭐 텔레비 요즘 TV 광고 보면 8K 광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민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공이 빨리 저 경기도가 이걸 시급히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인력은 지금 경기도에 그 영상 관련 학과가 많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동아방송예술대, 그리고 거기는 뭐 그 기존에 영화, 드라마, 광고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오히려 렌탈할 정도로. 그래서 그 경기도에 그런 또 인프라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잘 뭐 산학 협력이든 뭘 해야 되고, 인력은 이거 저기 석박사 가지고 죽었다 깨나도 안 되고요. 바로 신태영 과장처럼 좀 10년의 세월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이제 이게 인력이 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조급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그런 이제 그런 경험, 그런 걸 자꾸 해보는 게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다양한 또 장르 찍는 것마다 다양한 장르를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제가 경기도 이제 경기 아트센터가 있고 재단이 있고,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이런 거는 이제 공연장, 뭐 저기 영국의 뭐 셰익스피어 극장, 국립극장 뭐 이런 중심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매트 오페라.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틀려졌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뒤처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그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 그 현장 예술인들의 발표회기에, 그러니까 자기를 알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작품 세계든 자기의 춤의 세계든. 근데 그걸 자꾸 그렇게 저 극장 공간만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미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수 하나가 뭐 1억 뷰, 2억 뷰 하는 마당에 좀 우리도 빨리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고, 그것을 멋있게 재미있게 몰입도 있게, 재미있게가 아니라 몰입도 있게 멋있게 잘 찍는 기술, 그런 노하우를 빨리 축적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 경기도가 정책실장님 지금 여기 세 기관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든 뭔가 빨리 교통 정리가 돼서 빨리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힘줘 강조합니다. 네. 마무리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2023년 GDCF 경기도 문화재단 정책 라운드 테이블 융합과 상생 그 첫 번째 시간, 경기 문화예술의 새로운 기회, 문화예술과 컨텐츠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